안녕하십니까, 이피어더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변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 어떤 불확실성,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프레젠테이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번 사이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왜 핵심이냐면 실물 자산들 중에서 지금 가장 에너지에 관련된 것이 가장 핫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천연가스와 오일 가격, 즉 파란 색깔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오일 가격입니다. 브렌트유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연가스랑 브렌트유, 그러니까 오일 가격에 WTI를 말씀드리지 않고 브렌트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둘 다 유럽에서 동시에 쓰고 있고 같은 런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교를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에너지원인데 서로 어떤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연가스는 약간 친환경 쪽에 가깝고 오일은 약간 탄소 중립에서 조금 불편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그러니까 에너지 역학 등가상 서로의 어떤 교환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트렌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 1년 넘어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이때쯤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둘은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왔긴 왔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수익률이 반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변이가 왔을 때 한번 시간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 80% 가까운 부진이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 이런 80% 부진 이외에도 이런 델타 변이가 왔을 때 성과를 진짜로 봤더니 한 3개월 동안 유가는 약 25%, 즉 델타 변이 때 유가는 25%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수요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있다, 내추럴 가스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한 델타 변이처럼 한 3개월 지났을 때 꽤 높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천연가스가 너무 지금 고평가, 과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80% 가깝게 높은 성과를 유지했던 부분을 소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80%라는 숫자를 놓고 한번 보시게 되면 만약에 내추럴 가스, 즉 천연가스의 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실물수의 어떤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회복을 통해서 유가가 오일이 한 25% 정도 오를 수 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실물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오일 측면의 어떤 실물 부족이 아니라 실물 과잉, 그러니까 재고 과잉이라든지 오일의 초과 공급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마이너스 80% 가까운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올라가서 오일 가격이 25% 오르느냐 아니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80% 급락하느냐, 이 두 가지의 어떤 지금 이슈를 놓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금요일 날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금요일 날 약 플러스 한 8.5%, 선물 가격 기준으로 약 9% 가까운 급등이 일어났고요. 오일 가격은 마이너스 13%에 해당되는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의 방향이 맞느냐 아니면 오일 가격의 방향이 맞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될 것인데요. 금요일날 기준으로 천연가스의 급등이 일어날 때에 오일 가격이 급락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CTA 펀드, 그러니까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리 펀드 같은 경우가 이 추세 추종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하락을 베팅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되게 올랐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급 부족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석유관 해당되는 이제 가스관 자체가 지금 노스트림 기준으로 지금 건설되거나 허가받는데 조금 이슈가 있어서 일단 실물의 어떤 쇼티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간의 어떤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 갭이 크게 벌어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겨울로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에 해당되는 이런 시즌에 겨울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실물 수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회냐 아니면은 지금 크라이시스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 실제 실물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런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아주 단기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실물 수요가 만약에 천연가스가 가는 방향대로 금요일날 9% 가까운 급등이 일어났던 것처럼 실제 있다라고 하면은 오일 가격은
25% 성과를 냈던 것처럼 3개월 내에 꽤 큰 회복이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실물 수요가 사실 없는데 스페큘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많이 움직였다. 혹은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이런 급락 자체가 천연가스의 하락으로 마이너스 80% 가까운 이런 상대 성과의 하락으로 떨어져서 이게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코로나19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기회냐 아니면 크라이시스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실물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잣대에 맞춰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델타 변이 동안에 어떤 힌트를 드린다고 한다면 유가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25%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천연가스가 지금 거의 유가보다 거의 80% 이상 높게 올랐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향후에 이런 커머디티 투자라든지 실물자산 투자에 있어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기회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아 보이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그럼 위험자산 가격을 누를 것이고 그리고 실물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익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유가 랠리나 혹은 천연가스의 어떤 실물 수요의 강세나 이런 거를 잘 들여다보신다고 한다면 향후에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오히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물 수요가 받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의 급락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인 것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 실물 수요가 천연가스를 베이스로 해서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시고 그리고 향후에 유가 측면에서도 지금 오펙 플러스가 오미크론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인 글로벌 SPR 그러니까 전략적 비축률을 푸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원자재, 유가, 에너지 시장을 바라보시면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주식이나 채권이나 관련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저희가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